제주의 아름다움은 사람의 향기로 만들어진다. 그런 취지로 저희가 고미 토크쇼를 만들었는데요. 오늘은 21대 국회 입성하신 위성곤 의원님 모시고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고맙습니다. 첫날이라서 예. 아무래도 이제 떨리시기도 하고 그럴 것 같은데 네. 이전하고는 기분이 다르실 것 같아요. 초선일 때랑 재선일 때랑 어떠신가요? 네, 초선이랑 재선이랑 다르죠. 저희 임기가 이제 5월 30날 그제 시작을 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처음 출발할 때 처음과 재선에 대해서 첫 마음은 좀 다른 것 같아요. 책임감이 더 많아진 것 같고 첫 번째로는 두 번째로는 구체적으로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구체적 목표를 정하고 출발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지난 선거 과정 안에서 유권자들도 만나고 시민들도 만나고 다양한 이제 정책 의견 그룹들도 만나서 얘기를 들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좀 더 편안하게 좀 구체적으로 정리해서 이번 이제 21대 임기를 시작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지금 뭐 초선하시고 재선하셨다고 해도 제일 힘든 게 선거 예, 과정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들고요. 이번 선거 같은 경우는 취재하는 저희 기자들 입장에서도 너무 많이 달라져서 뭘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고민이 정말 많았었는데 두 번째 선거를 준비하시면서도 그런 고민이 있으셨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연결해서 질문 하나 더 드리자면 저희들 어떻게 보면 도민들의 그 의식 수준도 굉장히 높아졌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예전에는 뭐 정치 이념이 어떤지라던가 좀 뭔가를 해보겠다라는 의지나 비전을 제시하며 뭐 박수를 쳐주셨었는데 요즘 좀 냉정하게 말씀하시잖아요. 절하지 말고 잘해라. 뭐 이런 얘기까지 하셔서 그런 얘기들 도민들한테 어떤 얘기를 정말 가장 많이 들었는지가 좀 궁금해요. 예, 우선 이제 선거가 초선 지난번 2016년 선거랑 많이 좀 달랐고요. 예, 코로나19로 인해서 실제 이제 그 유권자를 직접적으로 접촉하는 면이 매우 줄어들고 초기에는 이걸 선거운동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많이 이제 방황을 했습니다. 이게 유권자를 찾아다녀서 만나야 되는데 만날 수 있는 행사도 없어져 버렸고 또 가면 또 반가워하지 않으시고 그래서 이걸 어떻게 풀어가느냐 이런 고민을 많이 해서 뭐 저도 이제 유튜브 방송도 해보고 또 페이스북과 온라인 중심으로 좀 선거운동 했는데 또 그것도 한계가 있더라고요, 사실은. 결국 나중에는 이제 제한적이긴 하지만 시민들이 직접 찾아다니는 그런 운동을 했고요. 뭐 저보다 사실은 이제 도전하는 도전자가 더 힘들었을 거라고 생각이 되십니다. 더 많은 유권자를 좀 만나서 자기 얘기를 하고 싶었을 텐데 이제 그것이 못했던 것들 그런 것들이 이제 도전자 입장에서는 매우 좀 어려운 선거였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지고요. 선거가 끝나고 나서 유권자들을 또 만날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지금 그렇죠. 이제 사실은 선거 끝나고 나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간담회도 하고 이제 정책 토론도 하고 해서 좀 가다듬어야 되는데 그런 시간이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뭐 물어보셨죠, 아까? 아까 절하지 말고 잘하라고 도민들이 그래도 이것만큼은 하고 꼭 당부하셨던 과제가 있을 것 같아요. 예. 제일 많이 들었던 이야기는 이제 4.3 얘기를 제일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4.3 선거 초기에 그 4.3 관련해서 제가 이제 그 발언을 했는데 그 발언이 좀 이렇게 그 이슈화가 되어서 4.3 문제 책임 공방으로 좀 흘러간 측면이 있는데 이제 그런 이유에서든 간에 어떻든 간에 4.3에 대한 얘기는 많이 들었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 지역은 이제 농어민들이 많아서 농어민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들었고 또 이제 자영업자 저희 서귀포는 특히나 이제 관광 숙박업이 많은 지역이어서 이제 그분들의 애로를 많이 들었습니다. 관광 숙박업이 잘 안 되니까 당연히 옆에 있는 식당도 잘 안 되고 식당이 잘 안 되니까 그 식품을 대는 분들도 안 되고 다 어려운 상황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구체적으로 후보이다 보니까 이거를 구체적으로 좀 빨리 그 재난수습을 해주고 도에서 대처할 수 있게끔 했어야 되는데 그게 좀 제한적이었습니다. 그래서
도민들이 이제 그리고 또 많이 한 얘기가 싸우지 말아라. 싸우지 말고 좀 일 좀 해라. 예. 근데 그 국회가 많이 싸웠더라고요. 네. 20대 국회 내. 네. 그 야당이 국회 보일 것을 쏨번이라 했어요. 제가 이번이 몇 번째인지 세는 걸 잊어버릴 정도였어요. 일을 이제 할 수가 없었던 거죠, 사실은. 주요한 그 시기에 필요한 꼭 필요한 정책 결정을 법안을 통해서 해줘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던 것들에 대한 질타가 많았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안 싸우겠다 이렇게 말씀들을 이렇게 하면서 다녔는데 돌아서 보면 안 싸울 수가 없는 상황인 거죠. 사실은 왜냐하면 저희 입장에서 우리 이제 지역 주민들이나 국민들에게 제일 좋은 방안을 저는 이제 얘기해야 되고 그걸 설득해야 되는데 설득하는 과정 안에서는 다툼이 있고 다른 의견이 존재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뭐 주먹 다짐은 않겠지만 어떻든 간에 이제 치열하게 고민하고 정말 최적의 국가와 국민들을 위해서 최적의 법안과 정책을 만드는데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반대하고 그것에 대해서 안 된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싸워 나갈 생각입니다. 사실 재선이셔서 아마 그런 쪽에 또 막대한 의무나 책임을 가지고 계시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그래서 궁금한 게 뭐 21대 국회 아까 4.3에 대한 얘기도 많이 들으셨다라고 했는데 그래도 이번만큼 꼭 이루고 싶은 목표라던가 그리고 이번 초선 의원들이 너무 많아서 사실 비중이 좀 많아서 의원님이 어느 상임위가 계시느냐에 따라 가지고 제주 입장에서도 여러 가지 메리트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희망하는 상임위가 혹시 있으신지? 우선 저는 제가 하고 싶은 일은 선거 과정에서 제주대학교 약학대학을 서귀포 헬스케어 타운에 유치를 해서 그것을 이제 바이오의 메카로 만들어가겠다라고 약속을 했거든요. 생약 바이오의 메카였는데 논의를 해봤더니 이제 생약 범주가 좀 작아서 바이오로 좀 키우는 게 낫겠다라는 의견을 들어서 그런 방향으로 해보려고 하는데요. 그게 매우 중요합니다. 사실은 우리 제주가 관광 산업만 가지고는 미래를 살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든든하게 지켜지는 1차 산업 위에 이제 그런 새로운 산업들이 필요한데 저는 제주대학교 약학대학이 그런 의미를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서귀포의 약학대학 하나를 가져가는 의미면 안 가져와도 됩니다. 왜냐하면 학생 수 40명 정도 한 학년에 40명이고 6학년까지 다니니까 4624, 240명 정도의 학생을 유치하는 일이 아니라 새로운 신성장 산업을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가 바이오 산업을 육성하겠다고 제2차 국제다이 종합 계획에 넣어서 핵심 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실제 지지부진하거든요. 이거를 획기적으로 끌어올릴 수 있다고 봅니다. 약학대학에서 생산되는 약학 인력, 그 연구 인력과 지금 식약처에서 추진하고 있는 제주 생약자원관리센터 그리고 테크노파크가 갖고 있는 생물종 종단성 연구소 이게 다 제주의 식물 연구에 관한 일들을 하는 거거든요. 그럼 이 식물들의 약효 효능을 가지고 건강식품도 만들어내고 제약 약품도 만들어내고 또 그 기반으로 한 다른 부대 사업들을 만들어낼 수 있거든요. 그리고 뛰어난 식물 자원을 이제 재배를 해야 되잖아요. 그럼 1차 산업에서도 농지를 만들어서 재배할 수 있게 되어지거든요. 이런 시스템을 갖출 수 있는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저는 이걸 꼭 해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전문가들도 가능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님이 그 말씀하셨던 저희들 이제 포스트 코로나 한국형 유질 정책 안에도 보면 바이오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가지고 있어서 아까 말씀하신 부분들이 또 다 연결되지 않을까. 농진청에서 나온 저희들 치유 농업과 관련된 부분도 다 연결이 돼요. 그렇죠. 6차 산업에 저희가 또 특화할 수 있는 장치들이 있을 수가 있어서 정말 그림이 잘 그려지고 좀 호응이 잘 돼서 왜냐하면 아까 말씀하셨던 게 저는 좀 인상 깊었던 게 사람이 되게 중요하다고 저희가 얘기를 하면서도 사람 키우는 것들을 못 만들어서 늘 사람을 데리고 와야 되고 이 사람이 빠지면 대체할 인력이 없어서 늘 고전하고 했었던 부분이 있는데
안정적으로 저희가 사람을 키우면서 갈 수 있는 근데 그런 큰 호흡을 다 맞춰주면 좋겠어요. 제주도도 그렇고. 그렇죠. 이게 이제 우리가 제주대학교 의대를 만들었습니다. 의대를 만들 때 우리의 치료, 의사를 양성하는 것만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관련되어서 의료 산업을 하나도 만들어내지 못했습니다. 지금 약대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저기 약사를 배출해서 약사 공급을 하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냥 해도 됩니다. 근데 관점을 바꿔야 되는 거죠. 좋은 그 약학 인력이 만들어지면 이걸 가지고 산업으로 만들어지면 새로운 산업을 육성할 수 있겠구나. 충북대학교가 이제 오송 단지에 이제 약대를 옮겨갔거든요. 옮겨갔는데 지금 들어봤더니 의대도 옮겨온답니다. 그리고 통계 관련되어진 학과도 옮겨온답니다. 왜 그럴까요? 산업이 육성이 되어지니까 약대가 제일 먼저 가서 동지를 들고 그래서 지금 의대가 아니 우리도 거기 가서 임상 실험을 해야 되는 우리가 해야 되는데 너네만 가서 하면 되냐? 그럼 니네도 와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그런 관점으로 저는 대학을 봐야 된다고 봅니다. 지방대학을 보는 관점이 그냥 우리가 약학 인력을 만들어서 서울에 좋은 인력을 공급해주는 곳이 아니라 이 공급되어진 인력이 제주에 남아있게 하는 그런 관점으로 대학을 보는 시선도 바꿔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지금 의대 나와서 대부분이 다 서울 가시고요. 간호학과 나와서 다 서울 가시고요. 다 우리가 유능하다고 생각되어진 학과의 인재들은 다 서울 가세요. 그러면 지역은 어떻게 발전하고 지역은 누가 발전시켜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관점에서 이 문제를 봐야 된다. 의원님 생각에 조금 더 보태자면 인천경제특구 안에 있는 구성도 한번 보시면 아실 거예요. 그쪽에 있는 전문대학들이 제약 관련된 과들이 굉장히 많아요. 졸업하면 다 그쪽에 취업을 합니다. 그래서 4년제 나온 친구들보다 훨씬 더 좋은 대우를 받으면서 커리어를 쌓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저희가 좀 폭넓게 보는 게 굉장히 좋은데 저희가 아직까지 그거를 여는데 근데 이번 코로나19 겪으면서 많은 분들이 필요하다고 한 부분들이 아마 다 연결이 된다면 좋은 결론이 있지 않을까 싶긴 한데요. 그렇다면 상임이 어디? 저희 그게 되게 궁금해요. 하고 싶은 일 중에 이제 그 일도 하고 싶고 또 뭐 4.3 특별법 개정도 해야 될 거고 1차 산업의 경쟁력도 높여야 될 거고 감귤값도 잘 받게 해야 될 거고 다 할 수 없잖아요. 마늘값도 잘 받게 해야 되죠. 뭐 이런 그리고 또 감귤 산업인 경우는 저는 이제 새로운 품종도 개발하고 또 품종을 잘 생산할 수 있게끔 농가들 지도하는 것도 중요한데 이제 진피 산업, 진피라고 들어보셨죠? 알고 있어요. 이 진피 산업이 시장도 높고, 그리고 이제 진피를 생산할 수 있는 곳이 제주밖에 없는데, 제주가 대한민국에 공급해야죠. 이게 처음엔 어렵겠지만 우리가 가능하다고 보고, 이제 그 진피 산업도 확대시키고 싶습니다. 왜냐, 이걸 잘 만들면 감귤 생산량의 한 15%를 그쪽에 될 수 있겠더라고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감귤 산업도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농해 수위로 가려고 합니다. 농림축산해양수산위원회 여기 가려고 경쟁 치열하지 않나요? 여기? 경쟁이 치열하죠. 그런데 이제 재선 의원인데 제주 출신인데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저희가 응원을 계속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궁금한 게 저희들 8월에 전당대회 있어서요. 뭐 매번 도당위원장이 누가 되느냐도 굉장히 중요한데 뭐 나이 순으로 할 건지 뭐 기억 니은 순으로 할 건지 가나다 순위 뭐 궁금하긴 하거든요. 혹시 의향이 있으세요? 이제 뭐 의원 지금 있는 뭐 오영훈 의원이나 송재호 의원과 협의도 해야 될 것 같고요. 저도 도당을 이제 운영해 본 적이 지난번 지방선거 때 김은남 의원 자녀 임기 한 3개월 정도 했던 기한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이제 지난번에 이제 오영훈 의원께서 2년을 하셨으니까 뭐 제 차례도 온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뭐 선거 뭐 2번 하셨지만 사실상 지역에서
대항마가 없지 않냐라던가 늘 이렇게 준비된이라는 단어가 좀 따라붙어져가지고 그게 부담이 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들도 늘 하면 다 준비된 사람 아니야 했을 때 아니 내가 아직 모자라고 좀 채울 게 더 있는데 아까도 뭐 쭉 말씀하셨지만 재선이니까 또 책임져서 해야 될 부분들이 많잖아요. 들은 얘기가 이제는 2배가 아니라 4배가 된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예, 뭐 그렇게 평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늘 최선을 다해서 일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점에서 또 다음 선거를 얘기하는 거는 이렇게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요. 주어진 임기 동안 시민들과 도민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면 그 이후에 또 다른 결과들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 얘기를 잠깐 여쭤본 게요. 저희들 다음 도지사 선거가 굉장히 궁금해서 도지사 선거에 혹시 관심이 있으신가? 혹시 원하시면 움직일 생각이 있으신지가 좀 궁금해요. 이렇게 지금까지는 특별한 생각이 없고요. 어떻든 간에 이제 기회가 주어진다면 그 기회를 피할 생각은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조금 약간 사적인 질문. 제가 의원님에 대해서 조금 알아봤는데요. 아까도 잠깐 화면 보니 딸바보시더라고요. 혹시 그 따님이 굉장히 당차고 굉장히 자립심도 강하고 그렇게 강한 친구라고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아셨어요? 좀 알아봤어요. 그래서 그 딸이 만약에 나 나중에 정치를 하고 싶어 아빠 그러면 응원하실 건지. 저는 사실 제 아이가 기자가 하고 싶다고 그러면 다시 물어보거든요. 진짜? 엄마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 하고 싶어? 이렇게도 물어보는데 사실 시키고 싶으신지가 좀 궁금해요. 이게 좀 복잡하잖아요. 예전에 딸이 이렇게 어렸을 때 자기가 대통령이 되겠다는 얘기를 하긴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정치를 지향하거나 그런 것 같지는 않고 자기가 이게 재밌게 지내고 이렇게 노는 걸 좋아하니까 잘 살 거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정치를 한다면 저는 좀 이렇게 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요. 정치인의 삶이라는 게 사실 이제 자기 삶을 다 이렇게 자기보다는 이렇게 공동체를 위해서 이렇게 살아야 되기 때문에 자기를 다 드러내놓고 살고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또 힘듦의 과정으로 오고 또 하나는 선거라는 것을 통해서 자기의 삶 모두, 자기 가족의 삶 모두가 이렇게 다 드러나는 것들이 꼭 좋은 것만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권하지는 않는데 본인이 하겠다면 저는 이제 응원을 할 겁니다. 그렇지만 저는 아빠 찬스를 쓰게 해주실 거죠. 아빠 찬스가 될까요? 그래도 본인의 능력대로 해 나가는 거죠. 근데 이게 재밌게 즐길 줄 아는 삶을 사는 친구들이 즐길 줄 아는 친구들이 국회에 가면 재밌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는 해요. 고맙습니다. 이렇게 평가해 주셔서. 저희들이 좀 궁금한 게 있어요. 이게 선거하시고 저희가 이제 정치 일정 막 소화하시고 하는 걸 보면 굉장히 빠듯하잖아요. 아침 저녁 비행기 타고 서울 왔다 갔다 하시기도 하고 사실 지난 4년 동안 제주에 있는 시간과 서울에 있는 시간을 비교하면 어느 쪽이 더 많을까요? 이게 서울에 있는 시간이 훨씬 많죠. 시간적으로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원칙을 이제 금기원래 하자 이렇게 정해서 했거든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서울 국회에서 본연의 일을 하고 그 다음에 주말에는 지역의 유권자를 만나고 이렇게 하자 이렇게 마음을 먹고 이렇게 4년을 지내왔기 때문에 5일 동안은 서울에 살았기 때문에 서울 산 시간이 훨씬 많죠. 대신에 이제 차로 이동한 시간은 지역에서 이동한 시간이 훨씬 많고요. 이렇게 지난 4년 동안 한 2만 킬로 정도 한 3만 킬로를 탔더라고요. 선거 때 제외하고 이게 탔는데 그러니까 이제 1년에 한 5만 킬로 정도를 지역에서 이렇게 다녔는데요. 유권자를 만나고 유권자랑 대화 나누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이제 그렇게 듣고 그렇게 이야기 나누는 것이 구체적인 정책의 변화로 이렇게 가져오거든요. 저희들이 자료를 찾아서 아니면 뭘 공부를 해서 사실은 이렇게 법안을 만들고 사회를 바꾸긴
쉽지 않거든요. 근데 생활의 문제는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렇게 구체를 바꾸기가 용이하고 또 그런 것들이 우리 정치가 지향해야 될 바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오가는 시간들이 많고 예, 사람들 예. 만나면서 개인 시간은 점점 좀 줄어들잖아요. 예, 저희들 하다 예. 보면. 그래서 예. 꼭 여쭙고 싶은 예, 게 또 나만의 힐링 예. 포인트가 있을 것 예. 같아요. 뭐 좋아하는 노래를 듣는다거나 예. 뭐 부른다거나 아니면 예. 책을 읽는다거나 뭐 어떤 예. 영화의 어떤 예. 그런 거 떠올리면서 좀 이렇게 어떤 힐링 포인트로 쓰시는 그런 게 있는지가 좀 궁금해요. 예, 이제 시간이 나면 이제 걷는 걸 좋아하고요. 이렇게 그 이제 지역에 내려오면 바닷가 올레길을 중심으로 해서 바닷가를 네. 주로 이제 걷는다거나 이러면서 이런 시간이 제일 좋습니다, 사실은. 그리고 그게 뭐 사실 힘들거나 아니면 고민이 있거나 이럴 때는 주로 이제 산보다는 저는 바다를 찾고 바다에 가서 이렇게 이제 생각도 새로 해보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걸으면 잡념이 좀 없어지는 것 걸으면 같기도요. 좋죠. 예. 예. 운동도 되고요. 걷고. 그 내 신념과 일치하는 책이라던가 요즘 젊은 세대들이 좀 그런 걸 많이 의지하잖아요. 어른들에게 듣고 싶은 뭐 문장? 뭐 그렇게 추천해 줄 만한 게 혹시 있을까요? 그 이제 김대중 대통령께서 경청이 최고의 대화라고 남의 이야기를 듣는 것이 대화라고 했는데 저도 잘 못하지만 사실 이제 그렇게 해보려고 노력을 합니다. 많이 들으려고 하고 이렇게 얘기하기보다는 듣고 이렇게 잘 깊이 생각하고 이러려고 하는데 우리 젊은 친구들도 이렇게 저도 이제 딸이랑 얘기해 보면 이렇게 제 얘기 잘 안 듣더라고요. 바로 그죠? 그냥 그죠? 질문하면 바로 그냥 하던데 이제 좀 이렇게 남의 얘기를 좀 더 듣는 그런 자세들이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 이쪽에 카메라 보시고 예. 끝으로 제주도민들에게 좀 전하고 싶은 말 이제 다시 시작이니까요. 한 말씀 이쪽 보시고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도민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시 주어진 4년의 기간이 다시 돌아오지 않을 기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기간 매 순간마다 순간순간마다 도민과 또 우리 국가의 국민의 권익을 위해서 일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쉽지 않겠지만 더 노력하겠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 제주의 새로운 미래 그리고 대한민국이 정말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최선을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많이 지켜봐 주시고 응원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고미 토크쇼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